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국내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총 18억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 심층 프리뷰 살로만 뉴스로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승무패 5회차 같은 경우에는 3회차와 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총 2번의 1등 금액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설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살롱 가족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을 위해서 살로만 뉴스를 면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월요일에는 라리가 7경기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수요일에는 나머지 독일 분데스리가 7경기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초안픽을 잡으신 다음에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최종픽을 말씀을 드리면서 야무지고 다부진 최종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어려운 시국에 맞이하는 설날 연휴이지만 그래도 풋볼살롱의 분석 동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희망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할 수 있는 분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들은 풋볼살롱이 설날 당일에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총 3장의 적중픽이 나온 가운데 4.0배, 2.8배, 3.0배라는 정배 주력 조합이 적중이 돼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구매픽을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배 주력 조합을 필두로 해서 고배당 로또픽까지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조합픽과 분석 코멘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하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최종픽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풋볼살롱의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까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의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구매픽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공유를 하신 픽들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멤버십 회원분들의 다양한 정보와 구매픽을 공유를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등급인 로열 등급을 기준으로 한 달에 4,990원, 하루로 치면은 200원이 채 안 되는 166원 정도의 멤버십을 가입을 하실 수 있고 프로토와 승무패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이 된 킹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990원으로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최종픽뿐만 아니라 따로 패턴 징크스 분석 자료나 이 독식픽, 이변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독식 적중을 노리는 서브픽까지 공유를 드리는 등급이기 때문에 이 승무패에서 다양한 조합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5회차 살로만 뉴스 독일 분데스리가 첫 번째 경기는 2번 경기로 들어온 슈투트가르트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입니다. 슈투트의 경우에는 직전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5경기 1무 4패 2연패 하락세에 빠져있는 것이 슈투트가르트인데 최근 프랑크푸르트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3무 2패로 비교적 팽팽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떠나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슈투트가르트이고 최근 3경기 연속 프랑크푸르트와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슈투트의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3승 2무 5패, 원정에서 1승 4무 5패로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지난 시즌에 돌풍을 일으켰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의 부상 여파로 인해서 시즌 초반에 힘을 쓰지 못했고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공격수 마르무시 선수가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전방의 화력 약화가 불가피한 것이 슈투트이고 수비수 캠프 선수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헤르타 베를린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도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지난 시즌에 와만기 투카라고 불렸던 이 실라스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실라스 선수가 컨디션을 회복을 할 수 있다면 이 위기에 빠진 슈투트를 구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프랑크푸르트 역시 직전 아르미니와의 홈경기에서 0대2로 덜미가 잡히면서 분위기가 좋지가 못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슈투트를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양팀이 만나기만 하면 무승부를 많이 캤다는 점에서 무승부도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 보레 선수가 콜롬비아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레이메이커 린스트램 선수가 최근에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린스트램 선수가 살아나야지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에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3백 수비를 기반으로 강력한 세트피스를 보여주는 것이 프랑크푸르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윙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왼쪽 측면에 필립 코스티치 선수의 왼발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코스티치 선수를 활용한 측면 공격이 살아나야지만 프랑크푸르트가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승점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 성적이 3승 4무 3패, 원정 성적이 4승 3무 3패로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프랑크푸르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선수들입니다. 왼쪽이 슈투트가르트의 왼쪽 윙백 소사 선수이고 가운데에 있는 선수가 프랑크푸르트의 왼쪽 윙백 코스티치 선수입니다. 양팀 모두 3백 전술을 가동을 하는데 왼쪽 측면에 포진을 하고 있는 이 소사와 코스티치 선수가 공격의 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선수 모두 주발이 왼발인데 왼발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고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왼발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왼발킥이 살아나야지만 양팀이 승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분데스리가 통계를 보시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필립 코스티치 선수가 가장 많은 크로스 횟수인 122회를 성공을 시켰을 정도로 왼발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고 슈투트가르트의 소사 선수 역시 이 4위를 달릴 정도로 왼발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뿌려주는 왼발 프리킥 크로스에서 득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슈투트가르트의 과거 와만기 투카라고 불렸던 선수입니다. 지금은 실라스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조금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것이 지난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슈투트가르트의 돌풍을 이끌었던 선수인데 이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에게 협박을 당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와만기 투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고 지금은 자신의 이름을 되찾으면서 실라스 카톤파 음본파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지난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컨디션을 회복을 할 수만 있다면 강등 위기에 처한 슈투트가르트를 구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소사 선수와 코스티치 선수뿐만 아니라 이 실라스 선수의 활약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3번 경기로 들어온 마인츠와 호펜하임의 경기입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그로이터 원정에서 1대2로 덜미가 잡히면서 최근에 5경기 1승 4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호펜하임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팽팽한 면이 있고 지난 9월달에 호펜하임 원정을 떠나서는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에 마인츠가 호펜하임을 상대로 3경기 2승 1무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한껏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공격수 버카르트 선수가 최근에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오니시보라는 공격수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이재성 선수 역시 공격에서 제 몫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A매치에 차출이 돼서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 성적이 6승 3무 1패로 원정에서의 2승 0무 8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인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펜하임 역시 도르트문트와의 홈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3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마인츠만 만나면 최근에 작아졌던 호펜하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반드시 서력이 필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수비형 미드필더 사마세쿠 선수가 네이션스컵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전력 강화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핵심 미드필더 그릴리치 선수가 최근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빠져 있었는데 이 그릴리치 선수까지 돌아올 수 있다면 사마세쿠, 그릴리치가 가동되는 호펜하임의 중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바스티안 루디라는 미드필더가 징계로 인해서 결장이 되지만 사마세쿠와 그릴리치가 동시에 출격을 할 수 있다면 호펜하임의 중원 조합이 충분히 마인츠를 상대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주포 크라마리치 선수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한 것도 호펜하임에게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홈 성적이 6승 2무 2패로 마인츠와 마찬가지로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호펜하임인데 원정에서는 3승 2무 5패로 성적이 떨어지면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인츠의 특징이 굉장히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인데 최근에 마인츠가 호펜하임을 상대로 3경기 2승 1무 우위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 이 마인츠의 빡센 전방 압박이 호펜하임을 상대로 상당히 재미를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츠가 기본적으로 홈 깡패 면모가 있고 이 빡센 전방 압박이 호펜하임을 상대로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인츠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마인츠의 오니시보 선수이고 오른쪽이 호펜하임의 크라마리치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올 시즌에 분데스리가 리그 경기 기준으로 비슷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니시보 같은 경우에는 3골 6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오른쪽에 크라마리치가 3골 7도움을 올려주면서 이 두 최전방 공격수가 득점보다는 어시스트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오니시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시스트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크라마리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결정력이 좋은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어시스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니시보 선수는 마인츠가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최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마인츠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버카르트 선수 외에 오니시보 선수가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줘야지만 이 득점력이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라마리치 선수가 최근에 이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직전 도르트문트전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크라마리치까지 득점포를 재가동을 해준다면 호펜하임이 올 시즌 내에 이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크라마리치 선수의 골 결정력까지 살아날 수 있다면 호펜하임이 굉장히 공격 쪽에서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앞서 살펴본 슈투트가르트와 프랑크푸르트 못지않게 상당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금요일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양팀의 주요 결장자를 파악을 한 뒤에 최종 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4번 경기로 들어온 아우크스부르크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직전 레버쿠젠 원정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5경기 3무 2패 하락세에 빠져있는 것이 아우크스부르크인데 최근 3경기만 놓고 보자면 2승 1무로 아우크스부르크가 우니온 베를린을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 공격수 그레고리치 선수가 최근에 그래도 3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최전방 골 결정력을 해소를 해주고 있는데 미국 대표팀 공격수인 페피라는 젊은 공격수를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에 영입을 했습니다. 페피 선수가 영입이 되자마자 3경기를 치렀는데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그만큼 적응 기간이 적지 않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페피 선수가 언제 터져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3승 3무 3패 홈 성적이 원정에서의 1승 4무 6패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직전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4승 1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느덧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린 우니온인데 최근에 헝가리 대표팀 미드필더인 셰페르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우니온의 에이스 공격수인 막스 크루제 선수가 볼프스부르크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상당한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니온이 공격보다는 분데스리가 최소 실점 3위를 달릴 정도로 수비력이 기본적으로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수비와 강력한 세트피스가 주 무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전방에 막스 크루제 선수가 이적을 한 것은 뼈아픈 전력 누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최다 득점자 공격수인 아워니 선수가 네이션스컵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막스 크루제 선수의 공백을 아워니 선수가 얼마만큼 메워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니온은 홈에서 6승 3무 1패, 원정에서 3승 4무 3패로 원정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앞서 우니온이 세트피스가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아우크스부르크가 올 시즌 세트피스 기록면에서는 우니온보다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실점 부분에서도 우니온보다는 세트피스 실점이 적은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니온이 막스 크루제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는 가운데 강점인 세트피스도 살아나지 않는다면 의외로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에 우니온의 천적 면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우니온 베를린의 공격수 아워니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나이지리아 대표팀의 네이션스컵 차출이 됐었는데 그래도 나이지리아가 조기 탈락이 되면서 이번 경기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워니 선수가 우니온에서 가장 많은 골인 리그 9골을 넣고 있는 선수인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아워니 선수와 함께 투톱으로 나섰던 이 플레이메이커 막스 크루제 선수가 볼프스부르크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아워니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스트 11 사진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측에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팀을 옮긴 선수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 선수가 막스 크루제 선수입니다. 우니온의 에이스 막스 크루제 선수인데 이 볼프스부르크로 떠났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선수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아우크스부르크의 페피라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페피 선수 역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백업 공격수인 포글자머 선수가 있지만 확실히 막스 크루제와 아워니가 동시에 출격했을 때 우니온의 최전방 공격 무게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막스 크루제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보관을 떠올리는 것도 후반기 우니온의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5번 경기로 들어온 아르미니와 메넨글라트바흐의 경기입니다. 아르미니는 직전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3승 2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부 리그 승격 후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3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데 지난 9월달에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에서도 1대3으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아르미니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탄탄한 수비력도 수비력인데 이 양쪽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본 선수인 오쿠가와 선수가 왼쪽 측면에 주로 나섰는데 오쿠가와 선수가 5경기 4골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패트릭 빈머라는 오른쪽 측면 자원 역시 5경기에서 2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아르미니가 자랑하는 양쪽 측면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데스리가 최소 실점 4위를 달릴 정도로 의외로 수비력이 탄탄한 것이 아르미니이고 그 중심에는 오르테가 골키퍼의 선방쇼가 있습니다. 홈 성적이 1승 6무 3패, 원정에서 3승 3무 4패로 무승부가 올 시즌 9차례나 될 정도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기록 중인 것이 아르미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미니가 수비력도 수비력인데 분데스리가에서 제공권이 1등인 팀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한 고공공격 역시 메넨글라트바흐로서는 상당히 압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메넨글라트바흐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가 못합니다. 직전 우니온 베를린과의 홈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가 올 시즌 고전하고 있는 것이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니온 베를린에서 수비수 프리드리히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수비력과 세트피스를 보강을 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자카리아 선수가 유벤투스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가 수비도 수비이지만 올 시즌 핵심 공격 자원들인 엠볼로, 튀랑, 플레아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휘터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에 메넨글라트바흐가 기존의 마르코 로제 감독 체제에서는 4백 기반의 전술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휘터 감독의 3백 전술이 메넨글라트바흐 선수 구성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술 역시 경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에이스인 요나스 호프만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우니온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호프만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메넨글라트바흐는 홈에서 4승 2무 4패, 원정에서 2승 2무 6패로 원정고자 느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아르미니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메넨글라트바흐의 뉴페이스 선수입니다. 이 프리드리히라는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우니온 베를린에서 5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키가 193cm의 장신 수비수인데 올 시즌 메넨글라트바흐가 분데스리가에서 최다 실점 3위를 달릴 정도로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하고 이 37실점 중에서 세트피스로만 무려 10골을 실점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이가 있는 프리드리히 선수가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안정감을 찾아준다면 메넨글라트바흐가 후반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프리드리히 선수가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도 이 위력적인 뚝배기가 좋은 선수인데 메넨글라트바흐가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6골입니다. 기대 득점은 9.2골인데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넨글라트바흐가 기대 득점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9.2골인데 실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6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말이고 프리드리히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까지 올려줄 수 있다면 세트피스 공수에 걸쳐서 상당히 성공적인 영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메넨글라트바흐의 후반기 반등 여부는 이 프리드리히 선수의 뚝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프리드리히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회차 독일 분데스리가 심층 프리뷰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나머지 분데스리가 3경기를 심층적으로 프리뷰를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